세상은 우리의 시각 너머에 있는 숨겨진 측면에서 빠르게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딴 데 정신이 팔려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뜻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론 딱히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 사실 진보는 인간에게 결실을 안겨주는 그 즉시 진보하는 과정을 멈추고 자가 증식하는 구조체가 되어서 시스템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뻗어갑니다. 이 과정이 이미 통제불능의 지경으로 진행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주변의 모든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진보에 대한 대가로 인간의 능력이 제한되고 기회는 훨씬 줄어드는 이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시스템은 그것이 필요한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인간이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떤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환자의 전신이 마취되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의 의식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칸 속으로 들어가 정해진 버튼을 눌러라. 시스템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 시스템이 주는 모든 것을 사용해라. 나와 똑같이 행동하라는 펜듈럼의 규칙에 복종해라.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는 사회의 원칙에 따라라.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 연결되어 있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을 손에서 놓지 마라.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정보의 흐름에 집중해라. 네트워크에 반응하고 그것의 일부가 되기 위해 모두가 외치는 클릭과 좋아요의 향연에 동참해라.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자신의 길을 찾지 마라. 전부 다 알게 되고 보게 될 테니 쓸데없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며 골머리를 썩이지 마라. 너가 할 일은 아주 원시적인 수준에서 클릭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마우스의 버튼을 누르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든 후보자를 선택하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리에 반사적으로 올바르게 좋아요를 누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대열의 구성원이 되어 뭐 어디로 가든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임의 규칙을 알고 나면 당신의 삶의 질은 확연하게 향상됩니다. 시스템 안에 존재하며 당신의 목표를 위해 시스템을 이용하고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기 세계의 층을 필요한 방식으로 환경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여러분의 사념체를 적어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나는 나의 세계를 돌보고 나의 세계는 나를 돌보고 있다. 나의 세계는 항상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모든 일은 그것이 흘러가야 할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 나의 행성은 점점 아늑한 방이 될 것이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나의 외모는 훌륭하고 매일 더 좋아질 것이다. 나의 성격은 아주 매력적이며 사람들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느끼고 나에게 호감을 보일 것이다. 나의 건강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이며 에너지는 강하고 지성은 뛰어나다. 나는 그 어떤 문제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힘은 나에게 있다. 힘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기발하고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것과 이뤄내려고 하는 것을 담아서 문장에 더 구체화하거나 추가하거나 범위를 넓히면 더 좋습니다. 이제 당신의 비전을 만들어 봤으면 이런 환경 설정 파일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념체를 써놓은 종이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여놓진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실현해낼 세계와 당신 사이의 연결고리랍니다. 이제 이 환경 설정 파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환경 설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세요. 먼저 자신을 통해 거울을 보고 그 다음으로 거울 그 자체를 보라는 뜻입니다. 거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만족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에 주위에 광선을 고정하고 동시에 이 광선이 실망스럽거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비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걸림돌들에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과 완전히 작별을 고하면 됩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니 말입니다. 그저 무시하면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걸러내면 됩니다. 성별과는 무관하게 매력적이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나 흥미로운 사물에만 주의를 고정하세요. 그 대상을 감상하고 관계를 맺고 미소를 지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세계로부터 만족감을 끌어내세요. 당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대상을 대해야 할 때는 그저 잠시 당신을 그들에게 빌려준다 생각하고 눈을 감고 예의를 지키며 견디세요. 만약 그 대상과 관계를 이어가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저 등을 돌려 그들을 피하면 됩니다. 아주 약간의 관심도 보이지 말고 그들을 스쳐 지나가세요. 곧 당신의 세계에는 매력적인 사람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곳에도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만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의 침착함을 잃지 말고 환경 설정의 필터를 통해 그 모든 잡동사니를 꾸준히 걸러내야 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는 당신의 세계가 잘 알고 있으며 모든 일은 그것이 흘러가야 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합니다. 꾸준히 따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가져다주는 의도 조율의 원칙이 있습니다. 설령 비관적으로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겠노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 트랙의 바람직한 갈래에 오르게 됩니다. 가능태 공간에서 인생 트랙 위의 모든 사건은 양 갈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특히 자신의 사념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사념체를 거듭 선언해 보세요. 이렇게 선언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보세요. 또한 신에게 기도하듯이 사념체를 최대한 자주 반복하기 위해선 계속 사념체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을 배경 모드로 설정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는 건 현실을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당신은 주변 현실을 원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영사기에 당신이 원하는 영화 필름을 끼워 넣고 그것을 용의주도하게 꾸준히 돌려보는 겁니다. 잡념이 올라와도 때론 부정적인 필름이 재생된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집스러운 정도로 당신이 원하는 장면으로 돌아가세요. 결과적으로 당신의 영사기 속에서 돌아가는 필름이 보여주는 영화를 현실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곧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인내심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올바른 환경 설정을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송출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대상이 현실에서 물질화될 때까지 말입니다. 반드시 또 알아야 할 점은 기계처럼 무신경하게 되뇌기만 하는 사념은 그다지 힘이 강하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글로 쓴 사념체는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속담이 괜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생각을 글자로 써서 선언한다면 영혼과 마음의 힘이 살아나 서로 일치하는 점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작가들은 자신의 책에서 썼던 주제나 사건, 사람들을 현실에서 적잖이 마주치곤 합니다. 특히 특정 인물에게 감정을 담아 글을 쓴다면 그 글에는 사념의 힘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보낼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가상 공간에 접속해 본 적이 있다면 날이 선 말투로 당신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리고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심성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외롭고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어떻게든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자신의 투영을 타인에게 씌우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악의에 찬 부메랑을 던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반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대신에 자리에 꽃을 놓아두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응원, 배려, 감사의 말을 보내는 것 말입니다. 실컷 욕을 퍼붓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의도를 가진 채 자신의 태도를 부정해서 긍정으로 돌려놓으세요. 그러면 참 신비스럽게도 부메랑을 악에서 선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언제든지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자각하고 욕망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선한 메시지는 악한 메시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신자에게 훨씬 더 큰 기쁨을 선물해보세요. 메시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말입니다. 그럼 사랑과 선함의 부메랑이 당신에게 여러 배로 커져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우주님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였습니다. 바딤 젤란드 지음, 정승의 옮김, 정신세계사 출판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 매트릭스를 통한 수신자가 아니고 우리는 송신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멋진 변신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미라클 리딩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